안녕하세요. 3040 내산 내 집의 연호진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그 GTX D 노선에 대해서 예측해보는 시간 한번 준비했는데요. 자, 오늘 내산 내 집에 우리 3040의 영원한 멘토 우리 이영삼 박사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삼입니다. 네, 박사님, 지금 GTX D 노선에 대한 그 예측 때문에 굉장히 또 의견도 분분하고 또 핫한 이슈로 좀 많이 떠오르고 있는데, 도대체 이 GTX로 인한 어떤 효과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GTX에 열광을 하는 걸까요? 결과적으로는 지금 GTX가 집값을 올리는데도 한 1등 공신이 됐죠. 외곽의 집값을 올리는데 1등 공신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사업 시행이 저희가 그 생각하고 예측하는 수준보다는 조금 뭔가 더뎌지고 있다는 느낌을 좀 많이 받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예산적인 문제가 가장 크겠죠. 어쨌든 뭐 A 노선은 이미 착공을 했고요. B 노선은 아마 올해까지 해서 기본 계획하고 아마 사업자 선정이 들어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고, C 노선도 이미 사업자 선정이 들어간 걸로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GTX D 노선을 한번 예측해 보기에 앞서서 먼저 GTX 그 A, B, C 노선의 어떤 특징을 알아야 또 D 노선을 한번 또 예측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네네. A, B, C 노선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한번 브리핑 좀 부탁드릴까요? A 노선 같은 경우는 최초가 일산이었습니다. 일산까지 가서 파주로 연장이 된 거고, 이게 연장이죠. 연장이 됐고, 그 다음에 마지막 실질적으로 공사가 완성된 거는 수서에서 동탄까지, 여기가 동탄인데 동탄까지가 이미 기존의 SRT하고 연결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가 한 20분 정도 소요가 돼요. 그래서 이게 이미 돼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역만 추가하는 거죠, 여기에. 역만 추가. 그래서 실질적으로 공사하는 거, 연신내부터 사용하는 이 구간, 서울역까지 구간, 이 일부 구간은 또 공유로 해요. 공유로 해서 사용하는 구간이 있고, 그래서 A 노선이 제일 먼저 착공이 된 겁니다. 지금 아까도 설명드린 것처럼 지금 보시면 이쪽이 지금 일기 신도시를 끼고 있는 외곽 순환도로입니다. 우리가 이렇게가 외곽 순환도로인데, 외곽 순환도로를 끼고 있는 게 일기 신도시예요. 지금 보시면 외곽 순환도로를 끼고 있는 게 일기 신도시고, 2기 신도시,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면 2기 신도시들은 대부분이 어디에 속해 있냐면 제2 외곽 순환도로를 끼고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B 노선으로 보면 송도 신도시 보시면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부평 나머지 거는 쭉 넘어가서 여기 대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쪽이 뭐냐면 중동이에요. 중동 하부 쪽이긴 하지만 중동 신도시가 여기에 있는 거죠. 중동이 있는 거고, 별내 왕숙 이 두 가지가 같이 신도시로 들어가 있는 거죠. C 노선은 양주 옥정 신도시가 있고요. 의정부 여기가 이제 창동 쪽입니다. 창동. 이 가장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큰 맥라인이라고 보고, 그 다음이 쭉 내려와서 과천에 3기 신도시 들어가죠. 그 다음에 여기가 우리가 지정타가 들어갔던 지식정보타운, 그 다음에 여기가 평촌 3번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수원이 GTX 발표되면서 굉장히 많이 가격이 우리가 얘기하면 천지개벽할 정도로 거기가 초창기에 한 3년 전만 해도 재개발 지역 같은 경우가 2억 3억 정도, 지금 12억 네. 어마어마하죠. 앞에 10이 하나 더 붙었네요. 네. 그렇죠. 10억 넘게 그렇게 붙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다 보면 자, A 노선은 B 노선하고 서울역에서 만납니다. 그리고 삼성에서 C 노선을 만나죠. 네네. 삼성역에서. B 노선은 서울역에서 A 노선을 만나고요. 그 다음에 청량리에서 C 노선하고 만나요. 그러면 다시 말해서 삼각평대가 형성이 되죠. 그럼 이걸 정리해서 얘기하면 첫 번째, A, B, C 노선의 가장 기본적인 거는 무조건 신도시를 끼고 있구나. 신도시라는 건 얘기는 인구가 많구나라는 거죠. 인구가 많구나. 그러니까 외곽 순환도로를 끼고 있구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2 외곽 순환도로. 외곽 순환을 안에 존재하는구나.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제2 외곽 순환 안에 다 기존의 거가 들어가 있죠. 이렇게 해서 제2 외곽
이 안으로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다 들어가 있어서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정부가 얘기하는 거는 제2 외곽과 철도망의 연결이죠. 철도망과의 연결성, 그러니까 연결성을 중요하는구나. 세 번째는 확장성이다. 이 확장성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제일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30분입니다. 30분. 30분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여기서 보시면 도심까지 서울역까지 파주운정에서 들어오는 게 약 17분에서 20분 정도 걸리는 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기 우리가 수서로 들어와서 동탄에서 수서까지 들어오는 것도 지금 20분 정도 들어와요. 그 얘기는 30분이라는 거는 어떤 거냐면 앞으로도 더 확장될 가능성들이 많아진다. 그러면 이거는 어떤 거냐면 차후 정부가 얘기를 하겠지만 이게 더 수도권이 더 넓어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그 GTX ABC 노선의 특징에 대해서 좀 한번 간략하게 살펴봤는데요. 그러고 보니까 박사님 그 신도시 얘기하셨잖아요. 네. 신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 GTX가 닿지 않은 곳이 좀 눈에 띄기는 하네요. 그렇죠. 그러고 보니까 네. 이쪽 그 김포라든지 인천 쪽에는 아직 GTX의 손길이 닿지 않은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이번에 그 D 노선이 이쪽부터 시작된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실질적으로 이쪽 서남권 쪽이 지금 제일 피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시혜를. 그래서 이 서남권 쪽이라는 데에 지금 키워드를 두고 GTX-D를 예상을 하는 거죠. GTX-D를 예상을 하는데 이게 지금 이렇게 긋다 보면 GTX라는 자체가 광역철도망이다 보니까 네. 시속 약 100km 정도 이상을 가요. 100km 이상을 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상당히 속도가 빠르죠. 네네. 속도가 빠르다는 얘기는 우리가 커브를 하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애지간하면 직선으로 가야 네. 되죠. 그래서 대심권이라고 얘기하는데 대심권 40m 지하. 그렇죠. 굽이굽이 구부러지는 구간들이 네. 생기게 되면 속도를 제대로 낼 수가 없겠죠. 없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대심권이라고 해서 40m라는 거를 가져가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속도를 많이 내기 위해서는 기차 열량이 그러니까 양수가 많으면 안 돼요. 물론 이제 KTX나 이런 거에 비하면 완전히 뭐 KTX는 엄청 양수가 많은데 그런 거에 비하면 적는 게 유치해요. 그래서 내량 중전철로에서 내량에서 6량 이렇게 보면 되는데 지금 A 노선이나 B 노선을 보시면 A 노선도 보시면 파주운정 고양 일산하고서 바로 서울시내로 들어버려요. 그죠? 덕정 같은 경우도 여기서 직접 들어오는데 여기 밀락지구나 기타가 여기에 일부가 어느 정도 있지만 그 사이를 놓고 그냥 직선으로 들어와 버려요. 자, 여기도 보시면 3기 신도시 남양주 왕숙 별내가 통과해서 바로 청량리로 들어와 버리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송도 신도시에서 옆에 다른 것들이 이쪽에 청라나 뭐가 있지만 상관없이 그냥 바로 진입을 해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얘기하면 여기 동탄이라는 데가 있죠. 동탄이라는 데에서도 진입을 할 때 바로 위쪽으로 해서 직선 진입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자 우리가 지금 D 노선에서도 보시면 한강 신도시는 들어갈 것 같아요. 반드시. 그리고 김포 곰단도 반드시 들어갈 것 같아요. 여기에서 이제 두 가지로 나눠져요. 하나는 대장 쪽으로 가는 계양 대장 쪽으로 가는 라인과 하나는 김포공항. 공항으로 가는 거. 이게 왜 그러냐면 아까 ABC 노선들을 보시면 여기 환승하는 거를 볼 수가 있어. 환승을 통해서 GTX가 다른 쪽, 그 일자리 쪽으로 들어갈 수 있게 보조 역할을 해주는, 직접적인 역할보다는 보조 역할을 해주는 거를 많이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환승을 한다 그러면 지금 제일 유리한 게 김포공항역하고 그리고 우리가 당아래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했던 부천 종합운동장역을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부천시, 인천시에서 엄청나게 지금 제한을 하는 거죠. 제한을. 근데 서울에서는 이쪽으로 요구하고 있는 거죠. 서울에서는. 서울시 쪽에 아니고 바로 들어와라 이거죠. 바로. 그러니까 검단하고 좋다 이거죠. 이렇게 해서 바로 들어오길 바라는 거고. 그다음에 인천 쪽이나 부천시 쪽에서는 우리가 얘기하는 여기
중동 쪽 가서 B노선을 만나면 좋겠다라는 게, 그럼 B노선만 만나도 어떻게 되겠어요? 그쪽이 엄청나게 활성화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뭐 신도림으로 해서 양재를 통해서 뭐 하남까지 가자, 이런 방안을 얘기를 하는 거죠. 뭐 예측입니다. 이건 다 예측이고 뭐 어떻게 될지는 뭐 정치권이나 여러 가지가 있겠죠. 지금 GTX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신도시에 대한 뭐 우리가 얘기하면 편리성이죠. 사람에 대한 신도시 분들의 이동이죠. 이동 어디로? 일자리로의 이동이죠. 서울의 도심권 지집이 필요한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의도권, 강남권 이게 필요한 거죠. 이 세 가지가 필요한데 이렇게 했었을 때 환승이 되는 게 제일 좋은 게 어디냐면 김포공항역이에요. 김포공항은 지금 현재 9호선이 들어가 있고요. 5호선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공항철도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대곡소사선이 들어가 있어요. 자, 대곡소사선이 여기서 이렇게 이 라인으로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면 다시 말해서 여기 지금 계양이나 이런 쪽은 대곡소사선을 이용하면 김포공항에 어떻다는 거예요? 쉽게 접근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김포공항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9호선으로 가면 강남권으로 바로 직집이 가능하고요. 네. 김포 검단을 거쳐서 여기 김포공항으로 와서 뭐 중간에 신도림을 거쳐 오든지 해서 수서로 들어갈 가능성이 많아집니다. 수서로. 물론 이건 예측입니다. 예측인데 서울시하고 뭐 어떤 결론이 날지 정책적인 것도 있고 정치적인 문제도 포함이 돼요. 이런 문제들에 대한 거는 반드시 있지 않겠느냐. 사실은 서울 도심권에서는 그렇게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 같아요. 많이 안 받을 것 같은데 어디에서는 실질적으로 외곽에 있는 일기에서는 파주, 운정, 일산, 고양이 특히 많이 받을 거고 그 다음에 동탄 쪽 멀리 떨어져 있는 쪽이 많이 받을 것 같고 그 다음에 B노선에서는 송도가 지금 가격이 굉장히 많이 치고 오죠. 아무래도 마석도 멀리 떨어져 있으면 떨어져 있을수록 그렇죠. 혜택을 많이 받을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도시의 질도 표시가 돼야 돼요. 도시의 질. 도시의 질이라고 얘기하는 거가 어떤 거냐면 도시를 소형 평수나 임대 아파트 위주로 지었느냐 아니면 네. 국제권으로 지어졌느냐. 국제권으로 지어졌다는 거는 송도 국제도시죠. 그 다음에 우리가 남양주 왕숙하고 별내 같은 경우는 남양주 왕숙은 임대가 많이 들어갑니다. 임대가. 그럼 가격적인 면에서 그렇게 크게 치고 올라가지를 못하는 거죠. 물론 올라갑니다. 상당히 많이 올라가는데 서민들 위주로 많이 치고 올라가지 못하고 그 다음에 파주 운정 같은 경우도 중대형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중소형 쪽으로 많습니다. 중소형 쪽으로 많이 있어요. 그렇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덕정이나 양주 쪽도 마찬가지 소형 아파트 그리고 동탄 쪽이 이제 중대형 쪽이 좀 있고요.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수혜를 많이 받던 게 송도와 동탄 2가 제일 많이 보지 않았느냐 이런 거고요. 나머지 뭐 광교나 판교나 이런 쪽은 중간에 용인 쪽도 무지하게 이 영향을 많이 받았죠. 그럼 GTX D 노선으로 가장 수혜가 되는 지역으로 꼽자면 한강 신도시와 검단 신도시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판단을 해보는 겁니다. 네. 박사님,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그 단일화 노선도 물론 있지만 그 인천시에서 제안한 Y자형 노선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좀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자, 우리가 통진이라고 얘기하는 데는 우리가 한강 신도시, 그러니까 김포 한강 신도시를 지나서 우리가 얘기하면 그 통진 쪽, 좀 벗어나는 쪽을 얘기를 해요. 이건 차량 기지를 얘기합니다. 차량 기지. 여기서부터 여기 시작되는 게 아니고요. 네, 차량 기지를 이제 보고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대심권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차량 기지는 대심권에 집어넣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를 집어넣어요? 지상으로 어쨌든 올라와야 돼요. 지상으로 올라와야 되는데 그게 이제 통진으로 들어가는 거고 이쯤이 아마 한강 신도시가 되고 여기에서 빠져 있거나 이러는데 이쪽이 검단. 우리가 이게 한강 신도시 검단 이게 검단 신도시가 되죠. 계양이라고 지금 돼 있는 데가 아마 우리가 얘기하는 거 계양 신도시 대장지구를 얘기하는 거고 여기가 이제 부천 종합운동장 이 라인을 제가 설명을 이쪽으로 갈 거냐 아니면 계양에서 인천공항 쪽 김포공항 쪽으로 갈 거냐를 이제 두 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김포공항은 서울 쪽에서 요구할 수도 있다 이거죠. 서울시에서.
경기도나 아니면 인천시에서는 종합운동장, 당아래 쪽을 굉장히 유리하게 볼 겁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부천 종합운동장 라인은 경기도가 아니면 부천시가 너무너무 원하는 거죠. 부천시 입장에서는 이게 D 노선이 이렇게 들어와서 종합운동장 쪽으로만 들어온다 그러면은 이쪽 전체적인 집값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받아요. 자, 우선은 이 종합운동장역에 가장 가까이 있는 게 중동이고요. 중동, 상동 신도시. 그 다음에 위쪽으로 바로 위쪽으로 있는 게 계양. 우리가 얘기하면 대장지구가 있고요. 계양지구가 있고, 그럼 이쪽에 개발할 여지가 굉장히 많아지는 거죠. 또 하나는 국제공항에서 이렇게 들어온다라는 거는 이미 뭐가 들어와 있어요, 여기? 공항철도가 들어가 있어요. 공항철도가 들어가 있고요. 그 이전에 KTX를 운영을 했었어요. 운영을 해서 어디까지? 김포공항까지 들어왔고, 여기서 연결을 해서 우리가 얘기하면 인천으로 서해안선으로 내려가는 거, 호남선으로 내려가는 거 다 사용을 했었어요. 그런데 손님이 없어요. 타당성이 없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미 지금 이 노선이 나온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여기도 기존 공항철도 노선을 사용한다. 공항철도 노선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 공항철도 노선을 사용을 해서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면 좋겠다라는, 이것도 상당히 타당성은 있죠. 근데 과연 이거를 한다라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강남권으로 진입하는데 지금 9호선을 갈아타지 않고 이렇게 되는 그런 거를 얘기하는 거죠. 지금 그 이전에 많이 나왔던 게 국제공항과 강남권을 연결하는 이 라인을 얘기했는데, 지금은 우리가 김포공항에서 9호선이 연결이 되잖아요. 9호선. 네네네. 9호선하고 실질적으로 9호선으로 해서 이렇게 연결시키는 거를 많이 요구를 했어요. 근데 9호선에서는 민자하고 이런 거가 여러 가지 섞여 있으니까 수익성이 안 나온다고 보는 거죠. 근데 이게 과연 수익성이 나올 거냐? 수익성이 문제가 되죠. 수익성이 문제가 되니까 이 노선을 제한한다 할지라도 차후에는 어떻게 되겠죠. 이미 노선이 있으니까 뭐 이쪽으로 간다 그러면 여기서 여기 까는 건 뭐 얼마나 되겠어요. 근데 문제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이 수익성적인 문제에서는 공항으로 들어가는 게 상당히 낫죠. 그러나 인천시는 포기할 수 없는 게 영종도라는 이 공항을 살려야 돼요. 살려야 되는 거가 있습니다. 영종도는 이제 크게 몇 가지로 아이템을 나눌 수 있는데, 여기 이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하늘도시가 있어요. 하늘도시. 네. 하늘도시 쪽에 사람을 많이 집어넣기 위해서는, 사람하고 영종도 자체에 많은 사람들을 거주를 시키기 위해서는 어찌됐든 강남권하고 가까워지는 거가 유리해요. 이걸 GTX-D를 사용하면 이 발전을 굉장히 많이 시킬 수가 있다. 이 안 자체가 지금 경기도나 인천이 제기한 이 안 자체가 나와도 인천 쪽, 우리가 얘기하면 인천 이쪽 부천하고 만나는 쪽은 많은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이쪽 노선으로 들어가는 거는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보는 거죠. 수익성이 안 나온다. 박사님, 만약에 이 Y자형 노선이 받아들여지게 된다면 기존의 그 A, B, C 노선 같은 경우는 거의 단일화 노선이었잖아요. 네. 거기서도 그럼 얼마든지 양갈래로 이렇게 좀 퍼져나갈 수 있는 확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또 드는데요. 굉장히 좋은 질문이에요. 네네. 당연히 확장성을 고려를 합니다. 자, 우리가 C 노선에 양주 옥정이 있지만 여기서 우리가 갈라질 수가 있죠. 여기 이쯤이 우리가 얘기하면 창동인데, 창동에서도 갈라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갈라질 수가 있고, 우리가 지금 여기가 왕숙지구 정도 되고 여기가 별내 정도 되는데, 별내에서도 우리가 갈라질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이런 것들이 우리가 뭐를 얘기할 수 있냐면 여러 가지를 같이 쓸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이렇게 Y자 제가 여기는 어렵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거는 기존에 이미 여기까지는 놓여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이만큼이 놓여 있기 때문에 이 놓여 있는 거에다가 좀 추가하는 이 정도는 인천시나 아니면 누가 경기도나 또 합의를 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확장성에, 그러니까 GTX는 확장성이라는 게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그 확장성에 대한 거가 상당히 좋아지는 거죠. 끝자락으로 가면 수원이나 이런 데는 아니겠지만 우리가 덕정이나 양주 옥정이나 마석이나 그다음에 통진, 한강신도시나 파주운정, 이런 쪽은 우리가 차량기지를 둬야 돼요. 차량기지라는 거는 우리가
아까 대심권으로 들어간 거에서 40m를 올라오려면 얘네들이 40m를 뚫고 올라와야 되죠. 물론 이제 거기 자체는 40m가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는 뚫고 올라와야 되니까 이 차량 기지 자체가 뭐가 되냐면 하나의 또 하나의 연결점이 되죠. 연결 도시가 되죠. 도시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어차피 차량 기지 가면서 하나 만들어낼 수 있고 들어갈 수도 있는 여러 가지 요소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면 9호선도 연장이 되고요. 계속 연장이 되고 있어요. 우리가 지선으로 연장되는 건 2호선도 지선 연장이 돼요. 지선 연장. 더 이상 확장이 안 될 것 같은 2호선 같은 경우도 지선으로 연장을 해 나가죠. 네. 네. 오늘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GTX D 노선에 대해서 한번 예측해보는 시간 가져봤는데요. 어디까지나 기존에 나온 자료들을 토대로 한 예측이니까요.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잘 판단하고 생각하셔서 슬기로운 현명한 투자 생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내산 내 집.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욱더 좋은 컨텐츠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